안녕하세요. 눈 건강에 오케이한 선택, 강남 아이 오케이한과 오영삼 원장입니다. 시력 교정을 받고 싶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는 인스타 등에서 스마일 라식 관련된 내용을 막 찾아보면 저희는 3세대 스마일 라식입니다. 저희는 4세대 스마일 라식입니다. 가장 최신 세대 스마일 라식이에요 라고 한 홍보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렵고 혼란스럽죠. 스마일 라식을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병원 선택 기준의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시력 교정술의 1세대로 불리는 라섹의 수술 방법은 알코올이나 브러쉬 등을 통해서 각막 상피를 제거한 후에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해서 직접 각막 표면을 깎아서 굴절을 교정하는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각막 상피에 생긴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 통증이 좀 심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을 생각해내게 되었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2세대 라식입니다. 라식은 플랩을 실질까지 절개한 뚜껑을 만들어서 들어 올린 다음에 각막의 모양을 성형을 하거나 깎아낸 다음에 플랩을 덮어서 마무리를 한 것이죠. 상피가 손상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동반이 되었었죠. 플랩을 만드는 것이 리스크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플랩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3세대 시력교정술이 되겠고 스마일 라식입니다. 짜이스사의 비주맥스 500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스마일 라식은 안구가 훼손 운동을 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나온 4세대 스마일 라식이라고 부르는 클리어 라식입니다. 클리어 라식 장비는 스위스의 지머에서 출시한 G8이라는 장비가 되겠고 비주맥스 500에는 없는 안구 훼손을 잡을 수 있는 장치와 또는 홍채 인식 기능, 시축의 정렬을 안구를 고정한 이후에도 정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고정밀 시력 교정술입니다. 또 실시간으로 각막을 이렇게 단면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도 레이저가 얼마큼 정밀하게 교정이 가능할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고위수차나 난시 교정 정밀도를 좀 높이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 하나는 독일 슈빈트사에서 만든 아토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스마트 라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보다 더 장비 성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온 것이 비주맥스 800으로 수술하는 스마일 프로 수술입니다. 기존 비주맥스에서는 이렇게 안구가 돌아가거나 했을 때는 잡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안구가 이렇게 훼손을 됐을 때는 보정하는 기능이 이제 비주맥스 800에서는 추가가 되었고요. 레이저 조사 시간도 한 17초 정도로 빨라졌고 또 수술 기기도 비주맥스 500은 폐쇄적이었고 엄청 큰 덩어리였다면 800은 좀 더 슬림해지고 또 우리가 현미경을 보는데 좀 편리하게 되는 그런 장점인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대별로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름만 다를 뿐이고 실제 스마일 라식이라는 기존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정확히 스마일 라식은 femtoseconds 레이저를 이용한 스몰 인시전 레티큘라 익스트랙션이라는 철자를 좀 따가지고 스마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겠고 최소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그 플랩 안에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렌티큘 추출 수술법이라고도 하고 또 각막 상피를 벗겨내거나 절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회복도 좀 빠르다라는 것이 스마일 수술의 장점이 됩니다. 3세대부터 5세대, 6세대, 7세대까지는 사실 femto초 레이저를 활용한 수술 기법이 전체적인 큰 맥락은 변하지 않았고 실제로 수술 방법이 다르다거나 또는 뭐가 더 특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뭐 장비가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일부 성능이 조금 좋아지고 근데 좋아진다는 것이 다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수술을 할 때 렌티큘을 제거하는 사람의 경험과 나머지 세팅 장비의 수술 노하우입니다. 비주맥스를 이용한 스마일 수술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나도 그걸로 해야겠다. 5세대니까 더 완벽하겠지? 7세대니까 더 좋아졌겠지? 장비빨을 믿고 나는 이 수술로 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란 얘기죠. 아무리 사람들이 다 많이 받는 수술이라고 해도 내가 맞지 않는데 무리하게 수술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무리 최신 장비라고 해도 또 안전하지 않으면 수술 후에 심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에 세 가지는 꼭 알아두고 스마일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에 정말로 맞는 수술법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인기가 많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내 눈에 조건에 맞지 않는 수술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고, 비싼 돈을 주고 시력 교정술을 받았는데 시력 회복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각막의 두께, 어떤 직업인지, 습관 등을 잘 고려하셔서 나에게 적합한 수술을 권유받길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안정성과 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셔라. 장비의 세대보다 중요한 건 해당 장비가 얼마나 많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고 입증이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수술하는 의사의 손놀림과 경험, 그리고 렌티큘을 제거하는 노하우입니다. 어떤 장비로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수술하는 의사가 원활하고 능수능란하게 렌티큘을 제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오늘은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세대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인기, 대세, 숫자가 아닌 내 눈에 가장 안전하고 눈에 오케이한 적합한 수술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술법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듯이 수술 잘하는 사람은 장비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이 오케이 하세요.